아닙니다. 자, 1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은 낮에 공개 방송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좀 저녁 방송은 핵심적인 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황 낮에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오늘 조금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황 체크를 해보고 과연 기본 기조 이야기했었던 조정 어디까지 지지선인지 내려올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오늘 아침에 매수했던 현대약품 그동안 공들이고 계속 추매 매수 가능 조만간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아침에 매수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수급과 주가 흐름을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문자 종목이 있었어요. 대화 제약이 있었는데 이거 시간으로 상한가 갔거든요. 종가상 올려놓고 이렇게 팔아갈 줄 알았더니 시간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흐름을 어떻게 손실 안 날 수 손절이 필요 없는 수급과 종목 흐름 보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좀 시황 보도록 합니다. 자, 항상 그러하듯 일단 뭐 오늘 차트 먼저 좀 볼게요. 코스닥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다 종가를 저가로 만들었어요. 먼저 수급 구조에서는 신용이 줄어들긴 했는데 신용이 계속 가팔랐죠. 이제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신용 잔고 비중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높아지겠죠. 주가를 내려놨으니까 지수를 내려놨으니까 내일은 신용 반대 매물 모습이 좀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먼저 지수 봅니다. 계속 그동안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죠? 박스권 흐름. 종가상 이탈이 됐습니다. 근 2주 가까이 박스권 흐름 만들다가, 선물 기준으로 361포인트였어요. 종가를 저가로 만들면서 이탈을 시켰죠. 자, 뭐 내일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다 보니까 니케이도 하락을 하고 상해도 1.8% 하락을 했어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한 거죠.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선물은 강보합권에 있고, 자, 아시아 시장만 낙폭을 오후에 키우면서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한 게 지수가 엄청 강한 모습이었어요. 밀리는 듯 올려놓고 밀리는 듯 올려놓고 밀리는 듯 올려놓고.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시장 흐름을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메이저들은 파생 논리로 지수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파생 논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동안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이만큼 한 달 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역대급 각도예요. 상승을 하면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풋은 왜 올랐느냐? 지수가 오르는데 덜 하락하려고 했었으니까. 에이, 설마 빠지겠지 이러면서 풋이 별로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콜은 올라가면서 거품이 묻어서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 2주 동안 횡보시키면서 외인들은 매도를 일관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옵션을 매도 게임을 하면서 녹여먹은 겁니다. 자, 이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변동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이거는 지수의 기본 흐름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우리네 개미 투자들, 특히 파생 개미들은 이거는 강하니까 지수가 바로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죠. 물론 풋도 양매수도 하긴 했지만 콜 같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래,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그래, 지수 밀리니까 추매 옵션을 추매를 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이러한 현상입니다. 현물이야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역대급 매수, 개인들 매수 들어왔고요. 외인들 이란을 합쳐가지고 3,900억인데 개인들 4,800억, 4,900억 매수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물론 다 쏟아내도 뭐 기관들 2,0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자, 뭐 아시아 시장이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옵션 구조를 볼 때는 지지선은 큰 변화는 없어요. 350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항상 언더슈팅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350 아래쪽으로 한 단계 더 내려올 가능성. 자, 지금 코스피 200이 366인데 이것은 배당락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배당락이 반영이 되면은 한 5, 6p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355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355면은 지지선이 있죠. 그죠? 지지선. 어디 354에 있죠. 3에서 4. 그죠? 21선 아래 내려오는 거죠. 아래 내려오는 거죠. 자, 지금 흐름으로는 충분히 그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흐름입니다. 반등하더라도 단계별로 아직 3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툭툭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이때와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하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2주 동안 제가 만기 지난 이후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느냐. 자, 지수가 강하다. 정말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 조정을 생각하고 가자. 그냥 가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다. 생각하고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단지 문제는 지수가 그러한 모습을 만들면 자, 프로그램이 오늘 코스피가 거래소에서 2,600억, 코스닥 2,400억, 코스닥도 프로그램이 2,400억이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연동되는 게 코스닥 150, 200에 연동이 돼요. 그 외의 종목들이 다 일정 부분 연동이 돼서 흘러가게 되는데, 자, 매수 수급이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일정 부분 계속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럼 거래 없이 흘러내리게 되죠. 왜? 매수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도만 있으면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우리네 개미 입장에서는 단점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종목이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제약주 쪽에서.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시황 측면에서는 자, 350. 1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1월 12일이 됩니다. 아직 350 그 사이에 내려올 가능성 생각을 해보고,
외인들은 콜 매도 하방 비중이 커요. 계속 여기서 340까지 지금 매도 쌓여 있어요. 중간중간 매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전적으로 하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인들 오늘 당일로도 보면은 하방이잖아. 그죠? 하방이에요. 전적으로 하방이죠. 물론 저는 370 아래쪽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예요. 지난달하고 정반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12월 둘째 주 만기 때하고는 정반대 구조. 개인들은 무조건 380 이상 오로지 가지라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절적으로 외인들이 선물 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핸들링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파생 수익을 챙기지 않는 방향으로 손실 나는 구조와 그 방향으로 지수를 핸들링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막판에 외인들이 1300개를 매수를 했어. 내일 갭 띄우면 이거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매도가 컸어야 되는데 자, 따라서 내일 지수가 오늘 미국장과 내일 지수가 시가가 갭을 띄우느냐. 오늘 상대적인 낙폭이 있어서 갭 띄울 수도 있어요. 띄우고 수급이 구조가 괜찮으면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래놓고 갭 띄우면 다시 대발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발락하다 오후장에 아래꼬리 만들고 오는 모습. 그러니까 아침에 갭 뜨면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지지선은 350에 있다라는 거. 350이면은 코스피로는 P 지수로는 어디가 되느냐? 2600 초반대가 됩니다. 지금 2733포인트니까 적어도 100포인트 이상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배당락 포함해서. 그리고 차트를 보면 어디가 되느냐? 여기가 되겠죠. 지지선이 있네. 매물 지지선이 있네. 여기서 2630에서 2610까지, 그죠? 21선 아래. 볼린저 밴드 하단선. 자, 생각은 하고 가야 될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 자, 그래서 지난주 초반에 우리 정회원분들 ELW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네이키드 매매 절대 양매수 하세요.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있으니 ELW 매매를 해보신 분들만 가능해요. 있으니 내려오면은 콜 매수, 올라갈 때 풋 매수, 내려와서 콜 매수, 올라가면서 풋 매수, 분할로 2번, 3번 매수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종가상 변동성을 만들었으니 수익이죠. 이거 가격 알려주신 거 그대로 제가 종목하고 적은 겁니다. 그죠? 자, ELW는 이렇게 포지션 전략을 가져가면은 크게 부담 없이 양매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도 좋고 아래쪽으로 가도 좋고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현대아품 상한가 잘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사실 상승폭 대비 꼬리 단타 하려고 내려왔 자리를 좀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는데 딱 8,000 자리가 382 자리였어요. 수급선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종가상 말아 올렸는데, 자, 저도 이야기했었지만, 전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흘러내려왔어요. 단기로 흘러내려왔다가, 중간중간 흐름 만들었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과연 이러한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이겨내는 마인드가 필요하냐. 단기 단타 관점에서 보면은 속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강조를 했던 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 단타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밖에 안 보이고 그 자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수익을 잘 만들어가고 편안한 주식을 위해서 긴 호흡에서의 주가 흐름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낮에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현대아품도 최초 추천하면서 중장기로 추천하고 손절 없이 가져가세요 했던 게 1,600원대였어요. 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세력가치주 중기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상한가 이후로부터 이 자리부터 추천을 한 거란 말이에요. 12년도, 13년도 집중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는 뭐 변동성은 있어도 지금 중장기 추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1200일선이잖아요. 1200일선. 단기 단타만 집중하면 1200일선이 눈에 들어오나요? 이 1200일선 보고 무슨 단기 단타 매매를 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중장기 추세예요.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이냐, 꺾여있는 구간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게 이 중장기 추세. 자, 이 관점에서 첫 번째, 어떠한 추세에 있는 종목,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볼 것이냐, 중장기 추세가 꺾여있는 역배열 종목을 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단기로 진입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안 보고 맨날 이것만 보니까, 이거만 보고 분봉만 보고 3분봉 보고 하니까 3분봉의 흐름을 보면서도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흐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1200선에 대한 개념은 동일해요. 3분봉이든 5분봉이든. 자, 이건 나중에 또 기회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놓고 적어도 한 1, 2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중장기 추세를 놓고서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그죠? 중간중간 거래 터진 적이 있었죠. 여기도 이거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그 전에 여기서 거래가, 신고 거래가 터졌었어요. 근데 위치가 높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중장기 추세, 주봉 추세 놓고 거래가 터졌다가 단기로 낙폭을 좀 키웠던 종목이에요. 다 털렸을 거예요, 아마. 다 털렸을 거예요. 웬만하면 못 견디는 자리니까. 지나고 나면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매수 가능, 매수 추매에서 좀 기다립니다. 정현범 선수 계속 이야기했어요. 갑니다. 왜? 이 앞에서의 이 거래량은 뭐다? 이 자리와 그 같은 자리에서 이 거래량은 뭐다? 이건 매집거래. 추세 정배 만들면서 추세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몇 달 동안. 근 6개월을 횡보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거래가 터진 거죠.
이러한 종목은 매수해서 시간을 조금 이겨내면은 99.9%, 99.9% 장대 항복 나거나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단지 이걸 시간을 못 이길 뿐이죠,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왜 매수를 했느냐? 왜 매수를 했느냐? 제가 강조하는 게 종목이 있으면은 트래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래킹. 트래킹. 좋은 종목이 있고 수급이 들어왔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 자, 기본 세력 가치주의 의미가 뭐냐? 세력 가치주의 의미가 뭐였어요? 기본적인 분석, 매집과 기본적인 분석, 그 다음에 이슈 분석이잖아요. 그죠? 이슈가 있다고, 이슈가 나오고, 재료가 뜨고, 그런 거래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오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게 됩니다. 왜 이슈 있어서 상한가 말았다가 왜 빼버리냐고. 갭 뛰어가지고 음봉 떨어뜨리고 거래 터뜨리고 장대 한번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은 더 올라가야지 수익인데 왜 다음부터 음봉으로 빼서 밑에까지 쭉 빼버릴까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제가 트래킹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흐름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터진 거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유지를 하고 추세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들은 반드시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변동성의 폭만큼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세의 원리입니다. 시세의 원리. 그러니 손실 없이 손절 안 하고 종목들을 내가 여유 자금과 함께 미수 안 쓰고 여유 자금의 일정 부분을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서 포트 구성해 놓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오늘 거래 터지면서 양봉 들어갔어. 올라오고 있어. 수급이 들어와. 그러니 어떻게 했어? 아침부터 매수. 현재가 아래 매수. 현재가 아래 매수. 그렇죠. 강하게 치고 올랐죠. 왜 매수가 가능하냐? 재료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은 재료가 있어서 뉴스 띄우면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많죠. 최근에 종목들이 다 그런데. 자, 왜 매수를 했느냐? 단기로 갈 자리였거든. 움직일 자리였거든. 그런데 거래가 터져. 그럼 매수해야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주가를, 종목을 좋은 종목이 있으면 놓고 지속적인 트래킹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급과 주가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 속의 현재 위치, 이후의 거래량, 수급을 보면서 계속 추적 관리를 체크를 해 가는 거예요. 흐름을 매일매일. 그래야지 올라가는 자리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테마 쫓아다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러한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트래킹 하다 보면은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이든 체크를 하면서 보다가 제가 관종해 두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목들은 한 번쯤 시간차를 두더라도 급등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 종목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추매해서 기다립니다 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오늘 지수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수급도 중간중간 들어오고, 그래서 오후에 지수 밀렸는데도 살짝 눌리다가 382자리 지지하면서 여기서부터 뭐 상한가 그대로 좀 직행을 했습니다. 문 닫아서 마감을 해서 지난번 SCM 생명 이후로 상한가 또 잘 먹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CM도 설명을 드렸죠. SCM 생명과학. 이것도 계속 트래킹에 따른 신규 상장 종목이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트래킹 하면서 봤던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 나오고 매수하고 기다려서 신규 매수하고 상한가하고 수익 챙기고 어제 아침에 매수해서 일부 분할 수익 챙기고 신고가 보고 지금 아직 일부는 보유하는 종목이에요. SR 제로가 있어서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타고 움직일 때는 일정 부분은 가지고 추세를 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 단타 매매 병행을 하면서 그래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무방 오신 회원들은 이거 수익 잘 챙겼죠. 오늘도 뭐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단기 추세도 계속 흐름 잘 타고 있고 아직 장기 추세 안 깨지고 있어요.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좀 올랐으니까 내일 일정 부분 잘 만들면 신고가 한번 찍을 가능성 보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하면은 뭐 좀 과열 들어가고 이익 벌어지고 그러면은 뭐 단기 수익 실현 다 하고 이후에 좀 기다려서 재매매 자리를 노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CM 생명도 어제 매수해서 잘 올라온 거고 현대아품도 상한가하고. 자, 오늘 모방 추천했었던 종목은 유유제약이었는데 유유제약 가다가 딱 돌파할 자리는 돌파 못했어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자, 근데 이 자리들이 지금 벌써 2개월째 채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채널 박스권. 자, 계속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추세 안 깨집니다. 안 밀려요. 저점 높으면서 잔잔하게 파동을 만드는데 저점 찍고 안 깨져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를 내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현대아품도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었죠. 거래 터지고 지속적으로 저점 잡고 10월달에 지수 밀릴 때 저점 잡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죠. 그죠? 오늘 영진약품도 올라갔다 윗꼬리가 길어졌는데 영진약품도 같은 자리. 다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같은 유사한 패턴과 자리를 그리고 있어요. 이것도 매수 해서 오늘 올라가면서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일부 분할 수익 챙기고 꼬리에서 또 매매하고 오버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 보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격을 충분히 벌렸다가 이격이 감소되고 나서 일정 시간을 보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그리고 중장기 추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들을 잘 탐색을 해보세요. 특히 제약주 중에 좀 많이 제약바이오 중에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과거에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 중에서 적어도 3개월 정도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에 초점 맞춰서 좀 탐색을 해보세요. 시장 밀려도 시세를 줍니다. 시장이 밀려도 오늘같이 밀려도 시세를 주게 돼 있어요. 패턴 어떤 패턴인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종목 검색기에 나온다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트래킹을 하면서 계속 주가 흐름, 수급과 주가 흐름을 추적을 하고 트래킹을 하던 종목이 거래가 터질 때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게 좋을지도 잘 판단을 해보세요. 중기 종목, 중기 포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종목을 긴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숲과 나무를 더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황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하는 요지는 회원 가입, 안 가입을 떠나서 우리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주식을 잘 하고 손실 없이 종목들을 잘 골라서 가져가면서 좀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단기 단타만이 능사가 아니라 병행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목을 볼 때 중장기적인 흐름, 긴 흐름을 보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보자는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과정이고 공부를 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할 종목인지 보유를 할 종목인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봐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두고 보유해봐도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보유를 해가도 되는 자리인지, 되는 종목인지, 나름의 그런 판단은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항상 종목을 볼 때 긴 흐름,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최근에 적어도 1년, 2년 사이에서의 거래량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가보시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해드립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도 아침에 문자로 현대아품 추천하고 유유제약 추천드리면서 우리 회원들 정리하는 문자로, 왜냐면 이거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제약 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8월달에 매매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8월달 저기 녹화방송 돌려보세요. 무방에서도 매매했었던 종목이니까. 될까? 대화제약 단기 매매하면서 수익 잘 냈어요. 자, 1200에선 넘어갈 거냐, 넘어가서 안착할 거냐, 가두리에 갇혀서 시간분에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후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고요. 이제나 저제나 어느 때 매수할까 그러고 있다가 어제 매수하려고 하다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 종가 올려놓고 시간의 상한가 갔죠. 시간의 상한가 한 게 일단 단기 목표가예요. 상한가 자리가 19,000원 위쪽으로.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때도 매매를 할 때,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코로나 이후로 들어와서 장대 양봉,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그죠? 그리고 누일 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요거를 먹은 건데, 요거를. 자, 그리고 이격 벌어지고, 과열 들어갔다 흘러내리면서, 밀렸어요. 중간에 한번 올라와서, 여기서 물렸던 종목은 여기서 일정 부분 해결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기다려서 오늘 추면 신규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시세를 내고 이익이 벌어진 종목은 자리를 잡고서, 물론 요 시기가 이제 요때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요때도 한번 8월 달에 한번 하락하고 그랬었죠. 9월에도 한번 하락하고. 그 지수 흐름을 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후로 자리를 잡고, 장기 이평선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려고 하고 있죠. 201선, 401선. 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겠죠. 자, 긴 흐름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2015년도에 이 종목도 1201선 올려놓고 횡보를 하다가 추세 바닥 근처에서 시세를 냈어요. 10,000원 안쪽에서 얼마까지? 60,000원까지. 한 5, 6배 시세를 냈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하락을 했어. 코로나 때문에 저점 이탈하고 돌려서 새롭게 4년 만에 신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자, 아직은 역배열에 있지만은 이러한 거래가 뭐다? 추세 전환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자, 중장기 추세는 꺾여 있어요. 그죠? 중장기 추세는 꺾여 있어. 1200선은 꺾여 있어. 자, 200일선이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400일선도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두리 흐름 만드는 거죠. 가두리라고 합니다. 이평선 사이에 주가가 갇혀있는 모습을 가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목은 여기서 이런 거래량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25,000원까지 한번 가서 1200일선 위에 안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간으로 내년 뭐 1, 4분기 정도까지는 봐야지 될 거고요. 빠르게 흐르면은 뭐 올라갔다가 급하게 또 이런 형태로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자, 이러한 흐름을 놓고 보고 거래량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최근 뭐 1년 6개월, 1년, 2년 흐름 보면은 이 거래는 주경 흐름, 그죠? 예쁘게 흘러가고 있죠. 한번 움직일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래킹을 하라는 얘기는, 자, 과거에 한번 몇 달 전에, 4, 5개월 전에 한번 시세를 잘 내서 종목을 잘 먹었어. 자, 이후에 잊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관종을 해 놓습니다. 추후에, 이때도 제가 공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녹화 돌려보세요. 이 시기. 못 올라가면 시간차 두고 가두리 좀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1200에서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돌려보시고, 흐름 만들어 가니까 이제 매수 자리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다 지금 뭐 영진이나 현대나 뭐 유유나 다 자리가 지금 급등할 자리예요. 올라와 있다고요. 자리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고 흐름을 만들어 놓고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일단 뭐 우리 정의원분들은 내일 이거를 뭐 시가 상한가 갔으니까 갭 뜨면은 뭐 강하면 한 21,000원, 2만원 위쪽 자리인데 21,000원까지 일단 내일 시가으로 양봉 올라가면은 뭐 단기 수익 관점이었으니까 일단 뭐 수익 실현 관점 좀 보고, 이후에 음봉 내려오면은 아마도 시간차를 두고 또 한번 움직일 거예요. 자리가 기술적인 흐름상 어떤 이야기 드렸어요. 20밴드 상단선이 60m 상단선을 돌파를 하면은 강추세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강추세 구간. 쉽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강하게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확률적으로. SCM 생명도 마찬가지 자리였고, 종목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됩니다. 잘 탐색해 보세요. 영진약품도 그래도 조만간에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던 거고, 매수 했던 거고, 그죠? 현대약품도 비슷한 자리에 있었죠. 그죠? 20밴드 상단선이 60밴드 상단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오늘. 자, 종목 몇 개를 샘플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수급, 플러스, 흐름,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추세, 이것을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손절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손절 없이 매수해서 기다리다 보면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가거나 추세를 타고 가다가 수익권에서 장대 한복 나오면 최소한 50% 100%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기포트는 그러한 종목들을 거래 없을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도 지수가 폭락을 하면은 밀릴 수 있어요. 거래 없이. 이때처럼 밀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천재지변급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급과 이슈, 주가 흐름을 중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체크를 해 가다 보면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 잡기도 좋고 스윙 관점, 단기 관점 매매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단타하기도 수월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가장 손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좌의 손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라고 표현하기가, 손실을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이에요. 손절. 물론 이제 단타는 손절 잡으면서 갈 필요가 있죠. 왜 유동성 매매를 해야 되니까. 손실 되더라도 매도하고 또 매수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불가피해요. 그러지만 이왕 매수에 물려서 보유할 거면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능한 싸게 사가지고 기다려서 시세를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물려서 보유하지 말고,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물려서 매수했다 물리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축소를 하거나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은 보통 보면은 종목 상담할 때 보면 종목들을 매수해서 물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수익을 내야 되는 관점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관점에서 전적으로 나는 단타만 하는 거야. 단타만 할래. 맨날 단타. 모든 걸 당일 청산이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매수해서 보유하고 더 가져가고 싶은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가고 트래킹을 하면서 매수해서 조금 시간을 이겨내는 매매를 하시면은 시간은 변동성을 이기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큰 시세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매일 장을 보고 있노라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어제 립서비스 했던 하나기술도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부장님 들어와 계실 텐데,
파동 저점이면 추세 9만원까지 매물 공백 구간이니까 계속 매매 반복해도 됩니다. 구도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매매하는 정의한 분이 계셔서 상한가를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이분 이거 아마 오셨죠? 가요부자님? 보셨으면 아마 중간에 아마 매도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대박입니다. 그러셔가지고 일부 남겨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계속 보면은 짧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짧게 먹고 상한가를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 분석과 추세 분석을 잘 하면서 오셨네요. 잘 하면서 그 흐름을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단기 단타만 집중하고 그만 보다 보면 나무만 보게 되는 건데 큰 흐름과 숲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시장이든 종목이든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 추세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익이 커지는 거죠. 조금 남겨서 5% 다 매도하는 거야. 30% 40%라도 남겨서 20% 30% 가서 수익 챙기는 거야. 다르죠. 그 포트들은 한번 100% 이상 수익이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계좌를 한번 보면은 이게 사고 구조가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단순히 뭐 점상 가서 운 좋고 지수 좋아서 점상 가서 100% 이런 관점보다는 정말 공들여서 이거는 매수해서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야.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서 100% 이상 가는 계좌를 봤다. 수익률 계좌를 내가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지수는 조정을 받더라도 향후 장세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160%, 80%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수익률이 아니거든. 이런 건. 그만큼의 이제 시간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이길 수 없어도 시간은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을 이기는 것은 이제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력입니다. 심리인 거죠, 심리. 이기면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주가의 수급과 이슈 생각하면서 추세, 세 가지 추세를 보면서 트래킹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었던 오늘 뭐 추천했던 종목이 유의제약이니까 유의제약은 시간으로 조금 올랐는데 하루 이틀 안 가더라도 음봉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면은 위로 매물이 좀 약화돼서 18,500 정도까지는 한 20% 정도 올라갈 자리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까이 채널 박스권 횡보를 했던 종목은 시세를 줍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네, 한번 올라갈 자리였는데 돌파를 못했어. 오히려 비슷한 자리에서 대화가 돌파를 한 거예요. 대화제약이. 조금 더 좋기는 했는데, 대화제약이. 네.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 앞에서의 흐름을 같이 놓고 좀 보세요. 얘도 거래량이 1200선 안에서 거래량이 괜찮았고 여기서도 올라오면서 일정 기간을
안착하는 시간 필요 놓고 이제 시세를 주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변동성을 좀 주면서 그 다음에 안착하고 나서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위즈코프 종목은 괜찮습니다. 단기로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1선까지 1400원까지. 자, 그리고 SCM 생명도 제가 매도를 안 해드렸죠.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서는 아까 뭐 단타 관점에서는 뭐 51,000원, 52,000원 수익 챙기시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은 추세를 타보세요. 저점이 높아지는 분위기면은 계속 한번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이억 벌어지니까 좀 수익 실현하시고 신고가 부분에서 그 다음에 좀 이격 줄 때 좀 재매매 관점.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코이뮨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상장 준비도 하고 있고 투자를 한 회사이고 제넥신하고 같이 희귀질병 플러스 여러가지 임상 진행되고 있는 게 내용이 좋아서 상장된다라고 하면 상장 공모가와 어떤 시총 규모 감안해서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거는 이게 지분 재평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계속 뭐를 해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트래킹을 해라. 트래킹을 해라. 한번 수익을 내고서 흐름을 타는 종목은 버리지 말고 제발. 한번 시세를 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해요? 망하지 않잖아. 계속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종목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차트 돌려보다 보면은. 아,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시기가 무르익었구나. 이해되셨죠? 대원제약도 같은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델리아님, 대원제약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자, 하루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는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 동안 잘 마무리 하시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은근히 된다라고 했죠. 같은 관점에서 보세요. 노공님, 같은 관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아시겠죠? 같은 관점에서 보세요. 시세 한번 줄 겁니다. 자리,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리 잡고 만들어 가려고 시세 주려고 폼 잡고 있는 자리들이에요. 어느 종목이 먼저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뜨느냐, 요수 뜨느냐, 안 뜨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템포 느리냐, 조금 빨리 가느냐의 차이인데 종목들이 흐름 만들어갈 자리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도 은근히 저런 자리에 좀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은 저녁방송은 좀 어렵겠습니다. 목요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요일날 27일 일요일날 저녁방송 할 때 뵙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놓고 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음악 하나 듣고 장 닫겠습니다.